절대부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네. 이게 참 거짓을 따지는 것과 같은 거여서 명제 뒤에 나온다고요. 절대부등식은 그냥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별말이 없어도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등식인데 허수가 등장할 리가 없습니다. 허수는 크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실수 x에 대해서는 증가는 항상 0 이상이죠. 물론 네, 소심하겠을까? 절대값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절대부등식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자, 그 이제 관련된 절대부등식을 쫙 써볼까 싶은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크고 작은 걸 비교하는 방법, 뭐 그런 걸 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에는 빼서 0과 비교하는 방식과 나눠서 1과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같으면 서로 같고 크면 윗줄이 크고 작으면 아랫줄이 크고 0이면 서로 같고 크면 앞줄이 크고 작으면 뒷줄이 크죠. 이건 잘 사용 안 해요. 네, 이게 사용되는 것은 이제 식 자체가 뭐 곱하기로 이루어져 어떤 지수식일 때 쓰는 거니까 자주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걸 쓰는데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나 루트 같은 걸 추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사용하게 되는 것은 제곱해서 구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제곱해서 뺐을 때 같으면 당연히 두 개가 서로 같겠죠. 근데 제곱한 게 크다고 해서 과연 그 수가 큰가 하면은 꼭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0을 굳이 배제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위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큰 게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에는 뭐 제가 x제곱 뭐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을 쓰면 요거는 p식 웃겠죠. 이것과 똑같은 식이니까 뭔가 크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여기서 2를 지우면 그때도 여전히 성립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성립합니다. 저 녀석도. 이거는 어느 정도 오메가식이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2x였다면 이거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x를 지우면 여전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확인한 것은 간단히 그 완전 제곱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걸 어떻게 썼네? x 더하기 2분의 y의 제곱 하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4분의 y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3y제곱이 더 있게 되는 식과 같아지는 거죠. 아래식으로 그걸 하자면 이제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하고 그러면 1, 4분의 나오고 뒤에 4분의 3이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제곱식보다 뭐가 더해졌으니까 양수가 더해진가 확실하니까 여기가 크게 되는데 이때는 0일 수 있어요. y가 0이면 그죠? 근데 이때는 0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4분의 3보다도 크니까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등호를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대표적인 형태로 산술기하 평균이 있다. 그 정도를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는 잠깐 절대값이 있는 것을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하고 절대값 x 더하기 y하고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크기가 좀 비교가 되십니까? x, y가 실수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저쪽이 클 겁니다.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럼 같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공부를 하자면 저게 같다는 것은 x, y가 어떤 관계라는 얘기인가 그런 식의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등호일 때는
이때와 이때 상황이 좀 다를 거거든. 네. 자, 서로 같다면 어떤 상황을 얘기하겠어요? 둘다 양수 그것밖에 없을까요? 0 얘 둘 다 0일 때도 있을 테고 둘 다 음수일 때도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점 영재가 등으로 나왔다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는 것은 네, 뭐 xy가 0보다 크다. 0도 포함하면 xy가 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크다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면 당연히 부호가 다른 경우에 앞쪽이 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거 증명하고 산술기하 증명하고 뭐 그 정도만 보여주고 이제 산술기하 표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녀석을 절대값이 있으면 아무래도 빼기나 뭐 그런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곱해 볼게요. 네, 이것도 제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빼봅니다. 이렇게. 간혹 이걸 증명할 때 이 부등식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맞다는 걸 가정하에 하게 되는 거니까 잘못된 증명이에요. 결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곱이 되어 있으면 절대값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그냥 x 플러스 y 제곱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y제곱의 경우는 절대값 사라질 테고 근데 네, 두 개 곱한 거는 절대값이 안 사라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빼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이 절대값은 합할 수도 있겠죠. 곱하기는 절대값이 계산이 됩니다. 네. 그거 빼기 네, 2x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이때 절대값 xy는 xy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런 식의 말을 써놓고 따라서 이것은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b코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산술평균과 산술평균 두 개 더하는 거죠. 기하평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전제 조건은 양수해야 됩니다. 양수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때 역시 제곱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즐겨 사용한 방법은 그냥 이걸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전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트 b 제곱하고 네, 두 개를 빼는데 여기서 이걸 빼는데 이제 이게 2분의 2 루트 ab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냥 기본적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합니다. 2가 있고 8이 있다면 가운데 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식의 생각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혹자는 5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4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 커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2배씩 커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더하기나 곱하기 생각하는 것은 기본 연산을 사용하는 거고 저게 바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죠. 수학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걸 등차중앙, 산술평균을 등차중앙, 기하평균을 등비중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산술적인 증가에서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냥 평균이라고 하지만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뭐 이런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2고 한 변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넓이가 16이겠지. 자, 그렇다면 이 두 변의 길이의 평균은 넓이가 유지가 될 때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평균한 것이 이제 다 똑같이 만들었을 때 값이기 때문에 이것과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도형에서 평균이기 때문에 도형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산술 평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박따박 커집니다. 따박 이렇게 커지죠. 네, 기하 평균은 빵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네, 기하 평균이 압도적으로 확 커지게 되는데 다만 좌우가 똑같을 때 가운데 값을 비교하면 기하 평균이 아직 더 작다. 그런 식의 얘기가 반영이 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식이나 혹은 취향껏 이런 식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질문의 형태가 곱의 최대는 이렇게 보면 이제 곱의 최대니까 이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제곱을 해야겠죠. 또는 합의 최소는 한다면은 합의 최소니까 이쪽이 답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근데 그 값을 알려면 곱의 최대값을 알려면 이게 는 얼마다 라는 그 값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합의 최소값을 알려면 이게 얼마인지 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양수 조건과 그래서 도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길이 넓은 양수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합이든 곱이든 둘 중 하나가 숫자여야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합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딱 이렇게 합과 곱 형태가 명확하면 우리는 그냥 막 사용하면 된다. 특히 합이나 곱에 대해서 별 조건 안 준 것 같은데 산술기하 평균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역수가 있습니다. 역수는 곱이 일정하다는 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늘 최소값이 역수의 합의 최소값은 2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이제 수학하 이후로는 별 언급 없이 역수를 주면 여러분 이거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수원의 지수 방정식 같은 걸 풀 때 종종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이 변형된 경우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x 더하기 1분의 1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곱이 일정하다는 그런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살짝 변형을 해준 거죠. 모습을 맞춰준다 이렇게. 1을 더하고 1을 빼면서. 그러면은 여기만 산술기를 써서 최소값이 2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를 해서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올리포스에는 이 문제가 없고요. 올리포스에서 다룬 문제가 무엇인지는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볼까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18번, 19번, 20번 이렇게가 산술 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18번은 A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있네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그 등호 조건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 산술기하 평균에서 언제 같아지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라고 하면 3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는 등호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질문이 최대 최소인데 그게 그냥 등호일 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등호일 때는 아까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증명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왔었거든요. 언제 등호냐면 A, B와 같을 때입니다. 그냥. 그리고 아까 2, 8 사이라면 그렇겠지만 2, 2, 2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고 이렇게도 등비 수열이 된다. 0씩 더해지고 1씩 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이 똑같으면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 조건이 된다. A, B가 같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풀어봅시다. 18문제는 양수 A, B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수 조건이 있고 최소값이니까 산술기에 어울리고요. 게다가 우리는 최소 질문은 2차식과 산술기하식 이거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2차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술기하식을 써야 되는데 이때 이걸 각각 산술기하 쓰시면 그래서 그 전체 최소값은 이 두 개를 곱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각각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공부가 되어 있으면 사실기가 아주 잘 공부가 된 거야. 왜 각각 하면 안 될까요? 왜 각각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계산하면 안 될까요? 왜 각각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은 대답을 하고 싶어도 꽤 긴 문장으로 설명해야 돼서 대답하기 힘들 거 생각되는데 일단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정하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합이든 곱이든. 그러니까 써봤자 각각의 최소값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침 이제 최소값끼리 곱해서 결정이 된 건데 뭐 그럼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번엔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최소일 때 이게 최소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등호 조건을 확인할게요. 이건 언제 이 값이 될 수 있냐면 이 두 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을 때라고 한다면 A, B가 1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값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두 값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4일 때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네요. 서로 다른 경우를 식 하나에서 한 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식 하나에 A가 같이 쓰면 이 A가 이 A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뭐 1, 1이고 이때는 뭐 2, 2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꼭 전개해서 풀어야 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은 4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 B와 A, B분의 4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산술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곱이 일정하고 양수인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은 4 더하기 1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5 더하기 4가 될 테고 이제 등호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자면 두 개가 곱하면 4인데
서로 같다면 각각 2 더하기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5 더하기 2 더하기 2일 때야 라는 식으로 이제 풀 수 있겠죠. 네, 산술 기하 평균이었고요.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도형 문제인데 큰 직사각 모양의 땅을 일정한 길이의 철사를 가지고 나눠서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같은 크기의 세 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을 사용했대요. 근데 사실 이 간격이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를 x, 여기를 y로 잡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같다면 이 작은 것을 y를 잡고 뭐 3y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풀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다 달려도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풀린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 이제 x가 몇 번 사용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용됩니다. y는 한 번, 두 번 사용되죠. 그래서 이게 16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것의 넓이는 xy가 되는 거죠. 나는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때의 xy 값을 구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최소 문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나오는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이제 둘 다 물어보는 건데 네.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2x 더하기 y가 8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2xy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2xy에 대해서.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풀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2루트 2개 곱한 거 8xy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얘가 8이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은 8의 제곱 8xy 이렇게 될 테니까 네, xy의 최대값은 8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건 기계적으로 푼 거고 그 등호 조건을 이용해서 풀자면 이렇게 됐다면 이 두 개의 곱은 언제 최대냐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근데 더해서 4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y의 최대는 역시 8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전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네 이게 4고 이게 4일 때니까 뭐 그것으로 둘레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량이 하나 더 있으니까 설정 문제 너무 풀어볼게요. 소수형 3번 문제는 C가 어떻게 생겼냐면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C 더하기 A, C분의 A 더하기 B 이것의 최소값과 그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최소값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 함수 최소인지 산술계 최소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고 뭔가 분수형태가 났으니까 산술계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일정한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눈치고 찾아도 없는데 이거 좀 살펴보면은 뭔가 역수 관계에 있는 분수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요. 여기 A분의 B하고 여기 B분의 A 그 다음에 여기 B분의 C하고 여기 C분의 B 그 다음에 여기 C분의 A하고 여기 A분의 C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각각 산술계를 쓴다면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각각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네 2가 최소값일 테고요. 이것도 2가 최소값일 겁니다. 이것도 2가 최소값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우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네, 답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이 될 겁니다. 최소값이. 그럼 이제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황이 있는지 봅시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상황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이기 때문에 A 제곱은 B 제곱일 때입니다. 뭐 양수기 때문에 A는 B일 때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같을 때는 B 제곱이 C 제곱일 때고 어차피 또 양수니까 네, B와 B가 같을 거고요. 이게 서로 같을 때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규칙적이고 단순한 경우는 각각 하는 게 먹힐 때가 있습니다. 마침 먹히는 경우는 그냥 그렇게 푸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꼭 전개해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